8시 40분 육퇴. 오늘 저녁 8시 36분에 눕히고 40분에 잠들. 노울음. 안울잠. 수면교육 시작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 됐다.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기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으려 오랜 시간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 부부가 했던 것들이 모든 아기에게 딱 맞는 정답은 아닐 테니 그 점 유념해주셔서 저 집은 저렇게 했구나 하고 참고 정도로 가볍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를 해놨는데요. 수면교육을 하게 된 계기. 이전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너무 안 자는 애기였다. 낮잠이고 밤잠이고 잘 안 자고 특히 입면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아줘도 안 자. 그럼 우린 해줄 게 없는데 스스로 자기 수면교육을 해보자. 입면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하루 스케줄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고 엄마 팔이 자명관이거나 쪽쪽이가 자명관이거나 전물잠이 통하거나 이러는 애라면 그렇게라도 재울 텐데 어떤 방법으로도 아기를 재울 수가 없어서 우린 좀 처음부터 강경하게 수면교육만이 답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수면교육이 부모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애 안아서 자면 뭐 정서에도 좋고 한데 왜 굳이 애를 혼자 자게 해야 되냐 울면서. 나쁘진 않겠지. 그치, 나쁘진 않겠지. 근데 이런저런 연구들이 떨어져 잔다고 뭐 자기 전에 잠깐 운다고 해서 정서에 문제 없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고 안아서 재워도 안 자. 안아서 재우는데 아기가 잘 자고 안아서 재우는 과정이 엄마 아빠한테 전혀 스트레스가 안 된다? 그러면 안아서 재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안아서 재우는 과정이 아기도 힘들었고 우리도 너무 힘들었고 실시간으로 아기가 잠을 더 못 자고 더 피곤해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애가 잠을 잘 자게 된 것도 수면교육을 하고 나서고 우리나 애나 다 잘 자게 됐다. 수면교육을 하고. 물론 중간에 아기가 울고 이럴 때마다 멘탈이 많이 흔들리면서 아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그런 고비가 올 때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하길 잘한 것 같아. 맞아. 키워드로 보면 4가지입니다. 첫수 막수 고정하기, 깨시 파악하기, 수면 의식하기, 잠들 때 아닥법 쉬닥법 하기. 일단 첫수 막수 고정하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수면교육 별로 안 해요 해도 이 정도는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애기한테 규칙적인 스케줄을 해주는 게 아기도 안정감을 느끼고 자는데 더 편안해진다. 그래가지고 칼같이 막 분단위로 하는 건 아니고 낮에는 그날 따라서 유연하게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했습니다. 아기가 안 자는 아기라면 스케줄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부터 접근을 할 것 같은데 3개월 추천 스케줄, 5개월 추천 스케줄 막 있잖아요. 그거대로 아기가 절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건 어쨌든 첫수 막수 고정. 우리는 첫수 막수 고정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거의 그냥 아기가 깨면은 아침인 줄 알았다가 또 길게 자면 또 길게 재우고 막 이랬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7시에는 일단 깨웠어요. 12시, 11시 이렇게 자던 걸 8시, 9시 이렇게 당겨오다가 지금은 거의 7시, 8시에 일어나고 7시, 8시쯤에 잠드는 스케줄로 됐는데 처음부터 그거를 절대 따라가게 만들 수는 없고 처음에 일단 첫수, 막수만 고정하면서 그 사이의 스케줄은 좀 유동적으로 아기 컨디션을 보면서 조절을 했다. 수면교육 전 저희 아기가 인식하는 밤은 대략 11시부터 다음날 11시 정도였어요. 자정이 넘어야 조금씩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걸 조금씩 당겨오도록 노력했는데요. 아침 7시에는 무조건 깨워서 수유 후 집안의 불을 환하게 켜고 깨실에 지켜 놀다가 다시 잠이 듭니다. 낮 동안은 먹놀잠을 반복하며 하루 일과를 보낸 후 밤이 되는 7시부터는 집을 어둡게 하고 수유 후에는 놀이타임 없이 수면의식 후 바로 재웁니다. 저녁 7시 이후 아기가 기상하면 최대한 다시 재우다가 잠 문제가 아니라 배고픔의 문제 같아 보이면 수유를 하지만 그때 아기와 놀아준다거나 말을 걸어서는 안 되고 다시 잠드는 데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며 어둡고 정적으로 수유를 합니다. 그렇게 첫수 이후엔 아침이 시작되고 막수 이후엔 밤이 온다는 것을 아기에게 꾸준히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가 고정적인 스케줄을 가지려면 먹는 거든 자는 거든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에 얘가 깨는 시간. 그날 애가 오늘따라 많이 잔다거나 뭐 아니면 너무 안 잔다거나 이러면 다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아침 첫 수유는 일찍 깨면 재우면 되고 안 깨면 깨우면 되니까 그 첫 수가 딱
이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고 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이때가 막수다 해놓으면은 그 앞에 막수가 다가오면서 우리가 아 막수가 이때니까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스케줄을 조정하기가 편합니다. 두 번째, 깨시 파악. 깨시가 정말 놀라워. 놀라워요. 깨시의 기적. 월령별 권장 깨시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서우는 유독 깨시가 짧은 애라고 생각했어요. 깨시라는 게 얘가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이고, 그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 되면은 애가 졸린 신호를 보낸다. 뭐 눈썹 빨개지고 눈 이렇게 비비고 하품하고. 서우가 이제 손을 쓸 수 있게 되면서 눈을 비볐지. 2개월, 3개월 이럴 때는 졸린 하품? 신호를 알 수가 없게 늘 졸려 보였고 맞아. 그때는 밤도 뭔가 잘 못 자니까 항상 졸려 보이고. 아기가 졸린 신호를 보고 아기를 눕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기가 늘 졸려 보였어. 3개월 됐을 때 얘의 권장 깨시는 1시간 반이다 이 정도였는데, 얘는 한 50분 되면 자꾸 하품을 하고, 어떤 날은 그래도 잘 자주는데 잘 안 자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깨시보다 너무 빨리 들어갔다, 아니다 너무 늦었다 막 이러면서 엄청 혼란스러워. 엄청 혼란스럽고, 둘이 막 너무 늦었나 봐, 너무 빨랐나 봐 이랬는데, 지금 눕혀야 되느냐. 나는 막 아니라 좀 더 버텨봐라. 근데 오빠는 애가 너무 졸려한다. 내가 보기에도 졸려 보이고. 그래서 50분쯤에 눕히면 너무 울다가 자고. 어떤 때는 또 잘 자니까 맞게 눕혔다 싶기도 하고. 어려웠는데 내린 결론은 생각보다 졸린 신호보다는 깨시를 지키는 게 더 유용하다? 그 졸린 신호가 덜 졸릴 때도 살짝 나온다. 맞아. 아가들은 졸리기 시작하면 10% 졸려도 졸린 티를 내고 100% 졸려도 졸린 티를 내는데 100% 졸릴 때 눕혀야 찍 소리를 안 하고 자는 것 같아요. 애가 지금 깨시가 2시간인데 지금도 한 50분, 1시간쯤에 살짝 뭔가 살짝 붙지? 졸린가? 하고, 근데 막 놀아주면 또 재밌다고 놀고. 그때 나는 거울을 보러 가서 막 다시 놀면 다시 빵긋빵긋 웃으면서 놀고 1시간 50분 정도 되면 천천히 이제 캄다운 시켜서 놀다가 2시에서 2시 10분쯤 눕히면 요즘은 2, 3분 안에 맞아. 거의 울지도 않고 잔단 말이지. 아기가 졸린 신호를 보내는 것보다 깨시를 더 우선시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아기가 정말 졸려 보일 때는 깨시가 안 됐을 때 재우기도 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거는 또 부모가 아기를 잘 이해하는 그게 필요하긴 하지. 너무 졸려 보이는데 막 여러 번 깨우려고 시도를 더 재밌게 놀아주려고 시도를 했는데도 정말 너무 졸려한다. 그러면 또 재우는 것도 맞는 것 같아. 오늘이 밤잠은 요즘 2시간 반쯤에 눕히고 있는데, 오늘은 너무 졸려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산책도 나갔다 오고 막 여기서 놀아줬는데 안 돼서 오늘은 2시간 10분 정도에 눕혔는데 바로 뭐 울지도 않고 바로 픽. 깨시를 기가 막히게 눕히면 애들이 저항할 잔다. 힘 없이 바로 잔다. 아 이거야. 정말 울까? 울까 하다가 너무 졸려. 이렇게 되고, 만약에 너무 안 졸릴 때 눕히면은 아직 안 졸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눕히면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서 못 자겠어,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와. 나는 좀 지났을 때 과피로했을 때 눕혔을 때 강성오름 하는 거는 그래 그럴 수 있다 생각했거든. 덜 졸릴 때 눕혔다고 저렇게 운다고? 그니까 안 졸릴 때 눕히면 그냥 놀아달라고 하든가 뭐 그래야지 뭐. 웃으면서 나 좀 그러니까. 놀아달라는 신호를 보내든가. 안 졸릴 때 눕히는데 왜 나는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늘 너무 졸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 땡기고 그게 약간 진짜 독이었던 것 같아. 맞죠. 수면이식. 수면의식도 좀 시행착오가 있었지. 처음에는 방에 일단 들어가서 불 끄고 커튼 닫고 기저귀 가리대에 올려서 기저귀 갈고 기저귀 수화들어 갈고. 입히고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추천 수면의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 우리 아이 맞춤형으로 바꾸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기저귀 가리대에 올려서 기저귀 가는 걸 대부분 싫어하고 그 시간에 막 우는데, 졸려 한다 싶어서 수면의식 하러 방에 들어갔다가도
기저귀 가리대에 올리는 순간 자지러지고 난리가 나니까 잠 다 깨고 막 기분 서로 상하고 수면 인식도 이제 바꿨지. 지금 와서는 한 분 컷 할 수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수유 의자 앉아가지고 책 읽어주는데 항상 같은 책. 항상 같은 책. 아직 뭐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책 그림을 이렇게 어. 눈앞에다가 보여주고. 그래서 항상 같은 책 같은 말이니까 그 수면 의식이 시작되면 자기가 잔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요. 낮잠 수면 의식은 방에 들어가서 수유 의자에 앉아서 책 읽기, 불 끄고 자장가 틀기, 아기랑 대화하면서 안고 토닥이기, 침대에 눕혀서 손싸개, 쪽쪽이, 볼 뽀뽀해주기, 백색 소음으로 바꾸고 방을 나오기. 여기서 밤잠 수면 의식은 목욕과 막수 추가입니다. 낮잠 수면 의식은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고요. 밤잠 수면 의식은 총 다 합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하게 되는 수면 의식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것으로 해서 이 수면 의식을 하면 자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아기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을 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재울 때도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제 저는 쪽쪽이와 백색 소음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아기를 재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출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깨시는 잘 지켜서 수면 의식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단 수면 의식을 하면 울기 시작해요. 맞아. 수유 의자 앉아서 책 책 읽고 읽고 이제 안고 일어나가지고 불 끄고 그 백색 소음기에서 자장가 켜고 이렇게 토독토독 하면서 잘자 푹 자는 거야. 거의 정해져 있잖아. 서우야 잠이 오는 건 좋은 거야. 우리 푹 자고 이따 만나서 또 재밌게 놀자 이러고 밤에는 밤에 밥 먹는 거보다는 잠자는 게 더 좋은 거야. 정 배고프면 엄마 딱 한 번만 불러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눕히고 지금은 손싸개. 지금은 아직 저희는 손싸개를 하거든요. 손싸개 하고 얼굴 긁으니까. 수아들미를 해서 하고 있는데 뒤집기를 이것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떼려고 한 팔 번갈아 했다가 가면서 한 팔 했다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싸니까 거의 자다가 자기가 빼서 98% 이렇게 빠져. 이러고 자고. 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 속삭이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울면 그냥 나와. 근데 울면 쪽쪽이를 물려요. 쪽쪽이 물리고 뭐 조금 달래가지고 나옵니다. 나올 때 자장가에서 백색 소음으로 바꾸고 이제 우린 퇴장. 저희는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주지 않아요. 이게 지금 키워드 4번째 아닥 시닥으로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백색 소음을 켠 다음에 아기가 잠들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던가 하던가. 아닥법, 시닥법, 안누법, 퍼법법 이 4가지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닥법은 아기가 올 때 아 소리를 내면서 아기를 달래는 것, 시닥법은 시 소리를 내면서 달래는 것입니다. 안누법은 우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고 잠잠해지면 또 눕히고 이걸 잠들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방법. 퍼법법은 아기가 울다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지 지켜보다가 울음이 그치지 않을 시에는 정해진 시간에 아기에게 다가가 응원의 말을 건네며 엄마가 여기 있다고 안심하라고 이야기해주되 개입을 최소화하며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인터넷에도 정보가 아주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택한 방법은 아닥 때는 어차피 안아줘도 안 잔다. 그럴 바에 누워서 자기라도 해보자. 눕혀놓고 이거를 무한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았지 무슨. 애가 크게 울면 했다가 애 울음소리 쳐가지고 힘들었죠. 침대에 내려놓자마자 워낙에 강성으로 크게 우는 아기이다 보니 아기 울음이 멈출 때까지 옆에서 소리를 내다 보면 솔직히 목도 너무 아팠고 무엇보다도 바로 가까이에서 아기의 울음을 계속 듣고 있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닥법을 포기하고 우는 아기를 충분히 안아서든 말로든 쪽쪽이로든 달래주고 방 밖을 나온 후 그 다음에 시작되는 울음은 일정 시간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또 울면 또 들어가서 달래주고 또 나오고를 무한 반복하기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퍼법법과 안누법을 섞은 것 같네요. 울음이 짧거나 눕혀서도 잘 달래지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아서 달래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깨시 파악도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덜 졸린 데 들어가서 자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애는 짜증났겠지. 나 안 졸린데 왜 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아닥 시닥 말고 다른 방법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만약에 깨시 파악도 잘 되고 아기가 입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아기가 아니라면 엄마가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서 재우고 나오는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 만약에 아기가 정말 100% 스스로 잠드는 게 목적이 아닌 부모님들은. 근데 우리는 아닥 시닥을 하면서 처음엔 효과가 좀 있었는데 뭔가 어느 순간 그게 통하지 않고 다시 입면이 어려워졌었어요. 힘든 것을 겪고 조금 더 찾아보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해서 지금은 눕히고 퍼버법처럼 아기가 울고 있는데 나와서
기다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든 쉬든 뭐 뽀뽀를 하든 안든 쪽쪽이를 물리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기를 진정시키고 달래고 잠들기 전에 나온다. 왜냐면 이것의 목표는 우리가 달래주고 잠은 너 혼자 자라. 3분 동안 너가 울면서 진정이 되나 해봐라. 진정이 되면 땡큐고 안 되면 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알을 하든 쉬를 하든 쪽쪽이를 하든 너에게 달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지만 나는 재워주진 않는다. 이걸 아기에게 이해시키는 데까지 글쎄 얼마나 걸렸을까. 요즘에는 확실히 이해를 했어. 아는 것 같아. 처음에 우리가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던 건 계속 아나 쉬나 쪽쪽이를 하면서 달래려고 했는데 쉽게 안 달래줬으니까 우는 시간이 길어졌고 안아서 달래기도 하고 막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하면서 달래고 나오면 아기도 좀 분이 풀리니까 적당히 또 울다가 자기도 하고. 아기는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세게 울지만 또 생각보다 스스로 잠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기가 스스로 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기다려주세요. 아기의 울음은 무서워 죽겠다거나 슬퍼 죽겠다는 울음이 아니라 와 잠이 오는데 어떻게 자야 되지? 너무 낯설고 불편하다 정도의 울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아요. 스스로 자는 게 좀 잠을 연장하는 데 좋은 게 잠 사이클이 있잖아요. 처음 자고 깊은 잠 갔다가 얕은 잠 오면서 애가 살짝 깨는데 그때 처음 잠들었던 때랑 똑같은 환경일수록 바로 자기가 좋다. 잠들 때 아 이러고 있으면 애기 입장에선 아 이러다 잠들었는데 깼는데 갑자기 엄마가 없어. 뭐야 어디 간 거야? 하고 확 깨버릴 수가 있는데 잠들 때도 내가 잤으면 깼다가 다시 자야지 할 수가 있다. 들어가서 달래고 나와서 또 3분 기다리고 또 들어가서 막 달래고 나와서 3분 기다리고 이게 처음에는 한 30분 이렇게 한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한 번 이상 안 들어가는 거야. 낮잠은 눕혔을 때 안 울고 자거나 우는 걸 달래서 나오면 바로 자거나 우는 걸 달래서 나왔는데 울다가 3분 안에 스스로 진정해서 자거나 어쨌든 거의 5분 안에는 입면이 되고. 밤잠은 가끔 뭔가 나의 추측으로는 사람을 많이 만났거나 뭔가 자극적인 데 외출을 했거나 하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 길게 하면은 막 한 20분 걸릴 때도 있고 20분이라고 해도 2-3번 달래러 들어가는 정도? 우는 것도 한 9분에서 9분? 이렇게 하니까 꽤 긴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나는 애가 울면서 자게 하기 싫다 하는 사람은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안아줘도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울고 막 그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땡큐다. 수면 교육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을 때 애기의 울음과 지금의 울음은 확연히 달라. 맞아.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나는 왜 여기에 혼자 누워 있어야 되는가 나를 안아라 막 항의하는 그런 울음 같았다면 지금은 졸려서 우는 것 같아. 울음소리도 많이 듣다 보니까 구분이 되는데 옛날에 유튜브에서 배고픈 울음, 졸린 울음 이런 거 엄마라면 알게 된다. 근데 전혀 모르겠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은 게 울 때 이거는 달래줘야 되는 울음이다. 아니면 저거는 곧 잠들 울음이다. 이런 게 느껴져. 대부분 낮잠에서도 눕혀놓고 나왔을 때 우는데 이거는 내가 개입해가지고 달래주면 더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안 달래주고 기다리면은 너무 신기하게 거의 항상 2분 40초에 멈춰. 맞아, 그런 때 있죠. 되게 안 달래져서 뭔가 아니다 싶어서 좀 울고 있지만 나왔는데 또 바로 자는 거야. 나 너무 졸린데 지금 혼자 울다 잘라는데 왜 이렇게 안아주고 난리야. 막 이런. 우리가 3분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3분은 아니고 애매하게 운다. 안 건드리면 잘 것 같은데 할 때는 좀 더 기다리기도 하고 강성으로 울면은 일찍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애기에게 맞춰서 하되 우는 거를 바로 달래주지 마라. 엥 울면 바로 이렇게 탁 가는 거는 삐뽀삐뽀 선생님도 그러지 마라 하고 많은 수면교육 사람들이 실명 걸음. 애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애착 형성에 애가 울면 바로 탁 안아줘야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촬영 중에 실제로 저희 아기가 갑자기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어요. 깨버렸다. 자다가 깰 때도 있는데 바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타이머를 보고 낮잠이든 밤잠이든 어쨌든 3분을 기다리는데 세게 울고 2분 40초 정도 되면 잠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3분 정도는 기다리는 편입니다. 지금 1분 30초 정도 기다렸는데 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홈캠으로 보고 있거든요. 울음을 멈추고 지금 좀 끊기지만 하품을 쫙 하고 하품하고 자려고 하고 있어. 아기 울음소리는 참 마음이 아프긴 하죠. 아직 저도 방긋방긋 웃으며 잠드는 모습은 보지 못했는데요. 울음으로 남은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자는 것도 아기의 성향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울고 잔다고 해서 아기가 꼭 슬프다거나 괴로운 건 아니거든요. 10번 중에 3-4번은 울지 않고 잠들고 나머지도 울다가 스스로 진정하고 멍 때리다 자는 경우라서 저는 수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4개는 말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씩 말해보자. 응. 낮잠 연장. 우리 애기는 낮잠은 4-5시간씩 자더라도 낮잠은 무조건 20분, 30분 컷이었던 애인데 다들 월령 지나면 괜찮아진다 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한 번도 어떻게 100번 중에 한 번도 연장 안 하니까 얘는 좀 아닐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요즘 스스로 입면 그리고 월령까지 더해짐으로 그래도 10번 중에 한 두세 번? 두세 번은 연장을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45분 사이클에 무조건 깨거나 이때를 넘어서 자기 시작하면 2시간까지도 자는데 맞아. 우리는 낮잠은 2시간 이상은 낮잠 말고 한 낮잠을 2시간 이상은 안 재우기 때문에 깨우는 지경까지 연장을 하더라. 막 저희가 수면교육 이 업체 저 업체 여러 군데를 보는데 다들 말하는 건 낮잠 연장은 원래 안 된다. 고도의 기술이다. 원래 어렵고 그건 한 6개월 돼야 애들이 잘 하는 게 정상이고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는 데도 있고 낮잠 연장을 적극적으로 해줘라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아닥으로 재울 때는 재울 때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한 사이클의 잠이 끝나기 전에 좀 들어가서 이렇게 토닥토닥을 해주는데 그렇게 연장을 해주고 싶던 때가 있었는데 그 연장도 잘 안 통해. 그거 했다가 45분 잘 거를 30분에 깨워버리면 너무 나는 그게 힘들었거든 마음이. 그래서 그 연장은 우리한테는 안 맞았던 것 같고 토닥토닥도 없이 스스로 잠들기 시작하면서 연장도 조금 간혹가다 되고 거기에 플러스 월령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좋아졌던 것 같다. 모든 낮잠을 길게 자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 자고 일어났을 때 또 그대로 놀게 했다가 다음번 낮잠에서는 한번 길게 연장을 해서 재워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더니 요즘 같은 좋은 때가 왔다. 맞아. 예전에는 오히려 그 고정적인 스케줄을 우리는 그때 나름 이렇게 칼같이 안 한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칼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낮잠 2는 길게 자야 되는데 얘가 뭐 20분 만에 깨버렸다. 그럼 거기에서 다시 눕혀서 해가지고 다시 재우고 안 자는 날은 너무 다 꼬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연장해서 자면 연장해서 자는 대로 일찍 깨면 일찍 깨는 대로 스케줄을 유연하게 그 다음부터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긴 하지만 지금 이러면은 몇 시에 자고 이러면 되겠다 해가지고 베이비 타임에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아기가 너무 행복한 나날일걸. 요즘 자기가 많이 자고 싶으면 많이 자고 조금 자고 싶으면 조금 자고 일어나고 놀다가 또 졸리면 딱 졸린 시간에 엄마가 눕혀서 재워주면 울지도 않고 잠들고 오히려 스케줄을 딱딱 맞춰서 살았을 때보다 훨씬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낮에 컨디션이 좋고 우리가 그렇다고 스케줄을 전혀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신경 쓰는 스케줄은 아침에 깨우는 거 그 다음에 수유텀 3시간에서 4시간 그리고 낮잠 총량 4시간 미만 지금 4개월 기준. 지금 깨시는 낮잠마다 2시간 간격으로 재우는데 밤잠만 2시간 반. 8시에서 8시 반? 좀 늦은 날은 8시 한 4-50분 이렇게 재우고 있고 유동적으로 하되 꼭 지키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깨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미만, 낮잠 3번에서 4번, 총 낮잠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낮잠 한 번에 2시간 이상 재우지 않기, 낮잠 3은 30분 미만으로, 마지막 밤잠 전 깨시는 보통보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길게. 매일매일 다르지만 거의 이 정도 스케줄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깨시에 관한 건데 4개월 중반이 되면서 잘 자던 애가 너무 입면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원더윅스인가. 근데 원더윅스도 있었긴 있었겠지만 깨시가 늘어난 거였어. 원래 1시간 50분 정도에 재우던 애를 한 2시간 10분 딱 2시간에 눕히는 걸로 하니까 또 다시 5분 컷으로 돌아왔고 밤잠 입면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20분씩 울기 시작했잖아.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2시간 반으로 늘렸더니 이렇게 꼴딱 잔다. 너무 신기해. 베이비 타임을 보면 그런 맘카페에 많이 올라오는 예쁘게 규칙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패턴은 있지.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고 나름 밤잠도 뭐 새벽 수유 한 번 아니면 0번으로 잘 잔다. 새벽 수유에 대한 얘기하자. 새벽 수유. 고맙게도 우리 서훈은 새벽 수유는 알아서 자기가 줄여가고 있는 것 같아.
수면교육과 새벽 수유는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고. 음. 처음에 완전 뭐 신생아 때 모유 수유할 때 이럴 때는 뭐 텀도 없고 뭐 1시간에 한 번, 뭐 30분에 한 번도 먹이고 이랬지만 수면교육 시작하면서 좀 첫수 막수 고정하면서 텀도 낮에 4-5번? 밤에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먹었는데 어느 순간 3번 먹더니 2번 먹더니 1번 먹더니 요즘은 얘가 지금 138일 정도 되겠는데 한 번 먹을 때도 있고 통잠 잘 때도 있고. 맞아, 많이 늘었지. 진짜 통잠을 막 자기 시작해가지고 그런지 아침에 딱 우리 보자마자 그냥 배고파. 맞아. 새벽 수유가 우리는 인면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새벽 수유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어. 인면이 너무 힘들다지. 우리만 내 6시간 자고 일어나면 네가 6시간 잤으면 먹어야지 먹어라. 이런 수면 교육을 하면서 내가 딱 찾아놓고 가기로 한 길만 가야지. 괜히 맘카페 이런 거 뭐 오픈톡방 많이 봐서 좋을 게 없는 것 같아. 거기는 항상 60일인데 12시간 자는 애가 항상 있고 아름다운 베이비 타임으로 탁탁탁 맞춰 있는 애가 있고 그거 한데 어떻게 하는 걸까? 근데 한 수면교육 업체에선 그거 믿지 마라. 뻥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애들은 소수지만 우리의 인상에 강하게 남으니까 잘 보이는 거고 별로 그거에 휘둘리지 마라. 근데 맘카페 보면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수면 의식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놓고 그거 써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수면 대원칙 잠들기 전에 나온다, 절대 안아서 재우지 않는다, 낮잠 연장은 한 번만 안아서 해준다 등등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들을 무조건 써놓고 그거를 지켰단 말이야. 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보려고 책에서 발췌해놓은 문장들과 정보들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두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정보들을 맘카페든 수면 업체든 블로그든 다 보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이거 했다 오늘 내일은 이거 했다 이렇게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건 맞지만 처음에는 최대한 많이 맞아. 보세요. 보고 정리를 부부가 하세요.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립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보지 마라. 부부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인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 3분 울면 기다리는 것도 막 할머니가 보기에는 마음이 찢어져. 우리 엄마가 저번에 와가지고 같이 있는데 6분 만에 2번 왔다 갔다 하니까 잠들긴 했는데 우리 엄마는 그 3분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강경하게 하니까 기다리긴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이런 표정으로 앉아서 너무 우울하다 막 이런 거야. 엄마한테 그 3분도 길어. 솔직히 3분 길긴 하지만 정한 건 무조건 지켜야 되니까 부부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선을 딱 대원칙을 만들어라. 동의를 못하면은 한 가지로 밀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한 명이 3분을 기다리자 했는데 한 번 절대 못 기다리겠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아닥 이거 할 때 힘들었잖아. 저는 맥수를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빠보다 짧았고 오빠는 더 길었기 때문에 오빠는 애가 울어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막 1시간을 넘어서도 맞아. 했잖아. 근데 나는 못 견뎌.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서 오빠 그만하자. 애기 한 번만 안아주자. 오빠는 나갔어. 그러면 근데 뭔가 내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만하라고 하면 나는 좀 화가 나. 진짜 초반엔 40분 만에 재워도 많이 나아졌다 이런 시절이었어. 너무 각 잡고 수면 교육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되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맞아. 거야. 그런 애들은 뭐 우리처럼 수면 문제 때문에 부모와 아이가 둘 다 너무 고통을 겪고 있다면 너무너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지인의 애기 중에는 서우만큼 못 자는 애 없는 것 같아. 뭐 물어보면 다 뭐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잤대. 아니야 근데 돌 넘었는데 통잠이 뭐야 막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사실 나는 수면교육 하면서 아직도 너무 일찍 시작했나? 그때 울렸나? 막 이런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늘 들지만 그래도 하길 잘한 것 같아. 이 문제를 지금 안 해결하고 나중 갔다면 정말 더 힘들었을 거야. 그 이제는 노는 시간에 고치는 거 말고 옛날처럼 막 잠에 관련돼서 다지러지게 울 때 서울을 붙잡고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화나고 이런 일은 없어. 요즘은 뭐 많이 해봐야 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울지? 하고 이렇게 안아서 달래고 달래면 또 애도 우리가 화가 누그러지는 것처럼 이러고 내가 얘를 재울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도 올라가고 별로 무섭지 않아. 안 자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없이 그냥 얘는 분명히 잔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육아 스트레스가 많이 줄고.
그리고 아침에 깨우면은 막 웃으면서 반겨주고. 요즘은 좀 아침에 깨면 자기 혼자 막 뒤집은 다음에 에 이러고 있어가지고 웃는 걸 좀 못 보긴 했는데. 원더윅스 오면 다 무너진다, 이알이 오면 다 무너진다, 뒤집게 하면 무너진다. 독감 걸리면 무너진다 있지만 잠깐 수면 교육 했다가 뭐 잠깐 며칠 무너지고 이런 경우지. 정말 대원칙을 세워놓고 한 경우는 애가 뭐 흔들려도 이대로 밀어주고 나가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했을 때 우리 애기 스케줄을 보고 또 얘가 얼마큼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는지를 보고 맞아. 맞춤형으로 또 바꾸면 또 그대로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애기가 돌이 돼도 두 돌이 돼도 6살이 돼도 7살이 돼도 어떤 식으로 큰 뿌리는 지키면서 수면에 대한 습관을 잡아줄지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저희는 솔직히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공부 진짜 많이 했어. 전문가적인 수준까지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세상에 있는 시중에 무료로 풀려있는 모든 정보는 솔직히 다 본 것 같고 모든 맘카페에 수면 고민하는 사람들의 댓글과 뭐 다 읽은 것 같고 너무 웃긴 게 뭐 하다가 다시 낮잠 토끼잠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봤어. 근데 내려도 다 빨간색이야. 이게 다 맞아, 봤다는 다 거야. 봤어. 진짜 거의 모든 영상을 다 봤어. 근데 거기서도 이 전문가가 말하는 거 저 전문가가 맞아. 말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되 나만의 원칙을 무조건 만들어라. 수면 교육이 모두가 과학적으로 접근하지만 업체별로 지향하는 게 다르고 의사들끼리도 조금씩 다르고 하니까 부부에게 맞는 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부부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각오로 파고들었던 채널들을 공유합니다. 우리 애는 다른 문제는 거의 하나도 없는데 잠드는 게 힘들었던 아기고. 요즘 있잖아. 요즘은 요즘 너무 보채. 혼자 한 10초만 놔둬도 5초가 맥스야. 계속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놀아달라고, 앉혀놓으라고, 안아달라고 이러고. 아무튼 우리 서우 요즘에 수면 황금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도 육아 황금기는 아니다. 육아 황금기는 아니고 잠은 잘 자는데 잠은 잘 요즘은 자는데 보채기 황금기. 이 모든 과정을 남편과 서로 이해하는 그 양이 너무 차이나지 않게 맞춰서 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숙제였어. 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완전 육아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벌어지지. 너는 왜 몰라? 하면은 싸우는 길이다. 아내는 자꾸 알려주고 남편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잘했어. 잘하고 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박서우도 고생했어. 고생했다. 한 팔 들고 잘 자라. 여러분 모두 꿀잠 자세요. 통잠 자세요. 안녕. 정말 내 아이를 위해 제대로 수면교육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면교육 전반에 관한 자세한 공부를 하시고 그 후에 시작하시면 아기와 엄마 아빠 모두 덜 고생하고 성공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못 그래서 한참 돌아왔거든요. 행복한 육아와 아기의 꿀잠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멋진 부모입니다.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저도 체력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가던 때에 그 힘듦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촬영해 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